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 많이 힘드시죠?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예, 받으시면은, 오늘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투자 파트하고, 그 다음에 그 암기 노트라는 게 있죠. 그죠? 암기 노트. 암기 노트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강의 노트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 기본서하고 강의 노트를 같이 하게 되면 혼돈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강의 노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그죠? 강의 노트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강의 노트가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또 이게 오늘 이렇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시면 또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반응이 좋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숨겨놓은 게 많거든요. 우리가 강사들이 많은데 이거를 막 책이랑 같이 나가게 되면 혼돈이 와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오늘 지렛대 효과 같은 경우는 기본서가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추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좋으셔야 됩니다. 그죠? 좋으셔야 제가 막 나가요. 그죠?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주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일산이 굉장히 격전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경쟁이 또 심하다 보니까 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가도록 하고요. 또 오늘 기출특강이 또 있죠. 그죠? 기출특강이 있어서 혹시라도 기출특강을 저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자료를 특이하게 만들어서 이제 작년에 기출특강하고 좀 틀린 게 작년에는 제 프린트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문제집으로 가다 보니 저번 주에 제가 시간은 5시 40분에 끝났는데 너무 좀 많이 빨리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특강을 좀 들으실 분들은 자료를 좀 보시고 우리가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감정평가에 나왔던 문제가 기출이 되거든요. 특히 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계산 문제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그냥 있어요. 야매가 있어요. 야매가 있죠. 그래서 저번에 왜 정보의 가치는 나갔었나요? 차 안에서 땡기는 거? 나갔었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또 오늘도 또 야매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터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터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교재 246페이지로 가시면은 246에 임대료 보조 정책 할 차례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번 시간 거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물이 이제 저번 시간 거 그 4번 문제입니다.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옳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4번하고 5번 조세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의 임대료 보조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프린트는 잘 모아놓고 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만들 때 틀린 지문하고 옳은 지문을 봤을 때 옳은 지문이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옳은 지문은 왜 틀렸는지 지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낸 거는 다 기출 문제를 돌려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을 보시면은 임대료 보정책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출제원이 좋은 건 뭐냐면 증가를 상승을 하라고 내고 있다를 없다로 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맞출 수 있는 이제 방법인데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4번은 주택 바우처라는 거 들어오셨죠? 지금까지 주택 바우처는 거의 다 옳은 지문이 나왔어요. 틀린 지문이 나왔다, 옳은 지문이 나왔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바우처는 거의 옳은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냥 다 예외도 있다. 모의고사에 또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 또 틀리게 나오는데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우처는 지금까지 옳은 지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프린트 받으셔서 제가 이제 프린트를 먼저 나간 다음에 책은 예전에 나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는 식으로 갈게요. 자,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 펴보세요. 임대료 보조. 자, 프린트 가시면은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박스로 치니까 굉장히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임대료 보조. 여러분들 보조는 직접이에요? 간접적 개입이에요? 간접이죠. 그래서 옆에 간접이라는 말을 썼고요.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만약에 1000만원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감소해요? 실질소득이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6천만원인데 7천만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소득을 이제 우리가 높여줘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냥요 좋은 주택 집을 넓힐 수도 있죠. 그럼 주택 소비도 늘어나요. 그러면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근데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주택, 다른 주택의 소비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만큼 효용도 커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소득 늘어나고 소비 늘어나고 비주택 소비 효용은 다 커진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보조금만큼 1,000만 원 주니까 실질소득이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싸게 살 수도 있죠. 소득효과라는 자체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또 대체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수요축 보조와 공급축 보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수요축 보조에서 우리가 이제 이따 문제로 확인할 게, 거기 여러분들 박스 보시면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단기는 자 보조를 해줬더라도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잘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요 이 임차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러면 그냥요 임대료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임대료 올라갑니다.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 그냥입니까? 임대인이 초과연을 얻습니까? 임대인 초과연 얻죠. 그럼 임대인이 초과연을 얻다 보니까 누구한테 혜택이 가겠어요? 임차인이에요? 임대인 혜택이에요? 임대인 혜택이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임대인 혜택. 그런데 장기는 그냥요 공급이 가능하죠. 그러면 장기, 요게 단기입니다. 단기적 효과고, 자, 요게 장기다. 그러면 장기에는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임대료 떨어지게 되면, 자, 임대인은 이제 초과연 얻지 않고 정상연만 얻어가요.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혜택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이죠. 그 결론적으로는 이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차인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 혜택. 자, 그러면은 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요축 보조에 보시면은 가격 집세 보조와 소득 현금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두 가지로 이제 가요. 그래서 이따 보게 되면 책에 자, 소득 현금 보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요거는 그냥요 현금으로 보조해줘요. 그럼 현금으로 보조해주면 주택 소비도 넓혀주고 어떻게 됩니까? 남은 고기도 사 먹으니까 효용도 커져요. 근데 자꾸 현찰로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넓혀요. 차를 바꿔요. 차를 바꾸고 핸드폰 사죠. 그래서 따라서 주택 바우처 쿠폰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가격 집세,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은 가격 집세 보조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그래서 가격 집세 보조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쿠폰 형태로 이제 가격을 1,000만 원 싸게끔 살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 바우처 제도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집세를 또 1,000만 원만큼 싸게 사니까 주택 소비도 넓히고 또 남으니까 이제 그만큼 효용도 커집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여기 앞에 분이 오늘 생일이에요. 그럼 제가 10만 원 현찰을 드릴까요? 도서상품권 10만 원 드릴까요? 그럼 소비자들은 뭘 원해요? 현금을 원하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뭘 원한다? 현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소득 현금 보조 보시면은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현금을 보조해주면 효용축이 더 커져요. 그러면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유리한 건 어떤 보조가 더 나을까요? 현금 보조가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는데 주택 소비를 더 넓힐 수 있는 거는 현금 보조가 나요? 집세 보조가 나요? 집세.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우처가 거의 나오게 되면 거의 언급이 없으면 다 바우처, 수요자 보조 정책을 얘기를 해요. 근데 잠깐 오른쪽 보시면 공급축 보조라는 게 있을까요? 무슨 보조? 공급축 보조. 그럼 공급축 보조는
생산자 보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지금 생략이 됐는데 어떻게 보조해 주냐면 건설 자금이자를 좀 다운시켜 줘요. 그러면 생산비가 주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늘리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임차인의 혜택이 가죠. 근데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효과가 나타나죠? 장기가 나타나죠. 장기가 생산비가 감소해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 요약에 수요 측 보조랑 공급 측 보조 중에서 주거 선택 자유로운 건 누가 더 나을까요? 공급 측이 나을까요? 수요 측이 나을까요? 수요 측이 선택이 가능하죠. 그런가요? 자, 왜냐하면 공급 측은 지 마음대로 짓다 보니까 주거지 선택이 제한이 되죠. 그럼 이따 시험 문제가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보조가 더 낫다는 거죠? 수요 측 보조가 낫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 펜을 드셔서 자, 펜을 드시면은 이제 책에 조금 언급이 안 된 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249페이지로 가시면 딱 하나만 아직 기출이 안 됐거든요. 예상 문제인데 나중에 문제집에서 나와요.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249페이지 가시면은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 파란색을 안 쳤다는 거는 기출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상 문제인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료 인하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임대료를 인하하는 효과라는 것은 임대료를 떨어뜨리는 효과예요. 자, 수요측 보조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생겨요. 그럼 직구하러 다니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아까 공급측 보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근데 파란 색깔을 왜 안 쳤을까요? 그냥입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은 문제집에서 뜬단 말이죠. 그럼 읽어볼까요? 생산자 보조가 수요측 보조보다 상대적으로 무슨 효과를 나타냅니까? 임대료 인하. 그럼 안정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임대료 안정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기출이 됐다,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되고 예상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자, 저번에 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제로 가시면은 자,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에다 오는 것은 자, 무조건 제가 기출문제집을 보시게 되면 바우처는 그냥입니까? 지금까지 옳은 지문이 떴습니까? 그럼 몇 번이 될 가능성이 커요? 3번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3번부터 보세요. 보시고 바우처는 거의 틀리게 안 내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바우처 제도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들어볼게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의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되고 있다. 되고 있다는 거죠. 3번이 정답인가요? 그러면 1번은 자, 아까 제가 보조를 해주면은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고기라고 안 나오고 다른 재화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에만 구입하면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다른 재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학원 갔더니 고기라고 적어뒀는데 청가세 괜찮아. 고기. 그럼 주택이야, 고기야. 고기의 소비량도 임대료 보조 지급점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짝대기가 그냥요 다 올라가죠. 실질 소득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다른 소비 효용도 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요 캐치하셨어요? 그럼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 다음에 2번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하게 되면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수요만 늘어나죠. 그럼 임대료는 하락하겠어요? 임대료가 상승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장기는 공급이 늘어났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 하락되기 때문에 바꿔낸 거죠. 제가 봤을 때 2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기출을 돌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2번 꼭 가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까 제 프린트에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주거지 선택 자유는 공급자한테 하는 게 나아요? 임차인한테 하는 게 나아요? 임차인한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공급자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주거지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5번 임대료 보조는 실제 소득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주택 수요도 증가하지만은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여기 모의고사 나왔는데 공급도 안 증가해요. 공급도 증가해요. 그럼 공급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증가시킨다로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4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4번이 기출이 거의 다 나왔던 걸 걸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바우처는 그냥이다 거의 옳은 지문이었다. 그럼 3번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는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예외도 있긴 한데 3번의 바우처가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괜찮겠죠. 왜냐면 이제 책은 예전에 1, 2월 때 나갔거든요. 근데 이걸 막 계속적으로 읽는 거는 굉장히 좀 호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반응이 있으면 다시 또 다음 주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많을수록 제가 많이 끄신 거네요. 그러니까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로 가죠. 250페이지로 갑니다. (250페이지) 가시면 공공임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공임대 주택 정책.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제가 어디까지만 했었냐면 그 개념하고 2번까지만 했지 단기장기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문제가 있어요. 예제 문제가 있으면은 예제 문제가 몇 회 때 출제됐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뭐 노안이 오신 분 잘 안 보시는데 7회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31회를 지금 보시죠? 7회 때라고 끊겼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강사들은 이걸 요약에 암기노트에 안 넣어요. 거의 안 넣는데 모의고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노트를 넣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좀 많이 그 집에서 자료를 만들 때 좀 고민해 봤거든요. 이건 안 나오는데 거의. 힘만 들어. 어차피 요약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5, 6월 달에 요약집에 하든 지금 하든 다 똑같거든요. 지금 까먹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게. 근데 여기 이 저자분이 7회 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얻어 가야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린트로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두 번째 파트 있어요? 그럼 공공주택이라는 제가 그림을 적어놨죠? 요게 단기장기가 옛날에 7회 때 나왔던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들어볼게요. 자, 공공은요, 간접이에요? 공공은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 수단이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왜 어렵게 7회 때 나왔었냐면, 시장이 두 시장으로 나눠요. 사적 시장하고 공적 시장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7회 때 문제를 한번 다를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그러면 시장이 하나예요?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적 시장에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던 상태에서, 자, 그림에서 얘기는 뭐냐면 지금 7천만 원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공공에 대한 거는 간접이에요? 직접적 개입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가격을요 비싸게 가야 돼요? 6천만 원으로 싸게 가야 돼요? 싸게 가야 되죠. 싸게 갑니다. 자, 그럼 싸게 간다면 들어보세요. 단기하고 장기가 다르죠. 박스에.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수요자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 대체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체제가 적을수록 또 탄력적이야, 많을수록 탄력적이야.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7명 있다 그랬죠? 그 무슨 죄가 많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좁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넓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비탄력이다? 탄력이다? 탄력이죠. 그럼 불리해져요? 유리해져요?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조세의 전가. 들어보셨죠? 그죠? 만약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얘한테 전가시켜요. 그럼 좀만 전가시키면은 얘 나가버리죠. 그럼 얘 부담을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작게 해서 얘에 대한 이 전가되는 부분을 심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완화시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트렌드인데, 예전에 단기장기가 나와서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그 단기장기라는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있죠? 천천히 갈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천천히. 자, 여기가 7,000이고, 여기가 6,000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적시장의 임차인들은 공적으로 옮기겠어요. 옮기죠. 지금 단기적 효과라는데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분리가 되면 사적 수요가 그냥 있어요. 수요가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동하고 감소하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그래서 공적으로 또 수요가 증가하고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단기는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냥요 가격이 하락해요. 하락하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도 6,000, 여기도 6,000이면, 자, 따라서 둘 다 혜택. 지금 세입자 둘 다 혜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둘 다 혜택을 봐요.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혜택, 임차인의 효과가 그냥요 둘 다 혜택이에요. 둘 다 혜택이죠.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얘네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여요. 그죠? 그래서 20개에서 15개로 줄여버리죠. 그럼 가격이 그냥입니까? 원래대로 회귀됩니까? 올라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7,000, 여기는 6,000, 그냥이요.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이중 가격이 형성됐죠. 그러면 공적 시장의 공급이 감소를 하니까, 자, 장기적 효과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원래대로 회복됩니까? 회복되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는 7,000, 여기는 6,000, 둘 다 혜택이에요. 공적 세입자만 혜택이에요. 공적 세입자만 혜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려워요. 공적 세입자만 혜택. 요 5번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사적 시장의 공급은 감소했는데 여기 15개만큼 줄인 것만큼 5개를 늘렸거든요. 자, 그러면 장기적 효과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 있나요? 4번? 그러면 전체 장기적으로 사회에 전체적 주택량은 그냥 있어요. 불변이에요. 불변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희소식은 그냥이야 끊겼어. 끊겼어. 그래서 빨리 식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회 때. 그래서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그래서 넘기시면은 넘기시면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못 풀리면 제 프린트를 옆에다 끼고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시면은 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할게요.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공공의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오는 것은, 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도 사적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럼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공공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저속 증가하고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자, 프린트 옆에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에 맞겠어요? 임대료가 하락에 맞겠어요? 하락에 맞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떻죠?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은 일정합니까? 공급이 감소합니까? 감소하고 사회 전체적 공급량은
일정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다시 할게. 희소식. 그냥이 끊겼어. 끊기기 때문에, 요거를 마무리 하세요. 근데 이게 모의고사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제가 1회 때 건 안 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넘겨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일단 모의고사 나올 거는 이따가 제가 체크해드리고, 제가 핵심적인 것만 잡아드릴게요. 지금 250페이지 가시면 5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개념해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아까 사적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했죠? 자, 간접 개입 방법이에요? 직접 개입 방법이에요? 자, 시험 문제 동그라미 2번이 나왔었습니다. 별표 쳐보세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LH공사 등의 공적주체가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과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받는다, 받아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받는다라는 게 맞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확인하시면 이제 오해, 그 지원을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자, 제가 다 했고 251페이지로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 장기효과에 리을번 있나요? 리을번? 자, 갈게요. 요게 모의고사 나왔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공적 세입자는 혜택을 주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적시장과의 임대료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그냥입니까? 보조를 받았습니까? 보조를 받았죠. 이중가격이지만. 요거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미음입니다. 아마 미음번을 했을 거예요. 미음번의 별표 3개. 그래서 찍어드린다면은 최근에는 미음 쪽으로 가세요. 작게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 많이 만들어. 그러면 공급이 많이 확대되죠. 그러면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니까 탄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차인들이 유리해지잖아요. 그럼 사적시장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조세 정가 현상을 심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완화시킨다는 거죠. 만약에 심화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문제 5번에 1번을 바꿔냈어요. 자, 심화가 맞아요? 완화가 맞아요? 자, 그러면 봐봐. 이거를 내가 기출문제를 딱 해서 내가 출제원 들어갔어. 그럼 지금 저번 주 프린트 5번 보고 있나요? 5번에 1번. 5번에 1번이 왜 틀렸을까? 지적해보세요. 아니, 바로 들어갔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심화를 완화로 고친다는 거야. 캐치하셨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는 완화를 심화로 받고 막 바꾼단 말이죠. 그럼 심화가 맞겠어요? 완화가 맞겠어요? 완화 맞겠죠. 요거 좀 많이 추천해드려요. 지금 5번에 1번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은 딱 하나만 또 찍어드리면 253 가시면, 자, 얘네들이 뭘 많이 내냐면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253 장기 전세주택. 자, 그래서 이건 아시는 분들은 왜 시프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얘가 나오면 기간이 나와요. 몇 년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걸 30년으로 막 내요. 그죠? 그러면 야매 전세계약이 보통 몇 년이에요? 그래서 20년이야. 별로 반응이 없어. 자, 그래서 이거 20년이라는 거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 나왔다. 몇 년? 20년. 네, 요겁니다. 그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 정책이라는 단어 찾으셨죠? 자, 이건 했어요. 근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창고란에 채권 입찰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뭐냐면, 자, 옛날에 여러분들 그 어떤 식이냐면 이 노무현 대통령 때 판교 신도시 아시죠? 그 로또 분양이거든요. 그럼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한테 별도의 추가 채권을 매입하게 해요. 그래서 따라서 채권 입찰제. 그 시세 차익에 대한 걸 국가로 환수하는 제도거든요. 그 개념만 잡으세요. 아시겠죠? 밑에 풀었는데, 자, 오른쪽 자율화는 안 해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프린트, 제가 이제 열심히 또 집에서 만들었는데, 자, 넘기시면은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거는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를 그냥입니까? 바꿔낼 수 있습니까? 바꿔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박스를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내기 때문에 1번서부터 5번까지 쭉 나열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셔서 들어가는데, 특히 제가 염두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번에 정책 때 분양가 상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분양가 자율화를 왜 이렇게 박스 쳤냐? 솔직히 자율화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만약에 모의고사 나왔다? 그럼 그냥입니까? 얘와 얘를 비교해서 내죠. 그럼 그냥입니까? 얘를 바꿔냅니까? 그러면 바꿔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서부터 5번까지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 분양가 규제예요. 그럼 분양가 규제는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죠. 최고가격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 시장 가격이 만약에 평당 1,000만 원 받아. 이렇게 가격이. 그럼 이거는 고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규제 가격을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이하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죠. 이게 기준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 저소득층한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규제 가격을, 자, 800만 원으로 규제해 버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최저가격제입니까? 최고가격제입니까? 못 올려봤죠, 그죠? 최고가격제다 보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가 벌어지면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가격이 내리겠죠. 그럼 이제 박스를 정리할게요. 다음. 자, 그럼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를 모의고사에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가 규제는 그냥입니까? 분양가가 인하됩니까? 가격이 인하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분양가를 인하시키니까 건설회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럼 두 번째, 자, 우리가 4번을 보시면은 공급이 그냥이요, 신규 공급이 감소를 해요. 물량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중고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러면 중고주택 가격이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을 합니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도 어떻게 돼요? 공급만 줄어들어요? 3번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 다음에 공급도 줄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려서 투기 가수요라는 게 증가하죠. 그럼 투기 가수요가 감소합니까? 투기 가수요가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해버려요. 그런가요? 그러면 투기 가수요가 증가하고 염려 왜 프리미엄 피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뒷거래가 나타납니까? 분양권 불법 전매가 나타나서 원래 가격을 올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주택난이 더 좋아져요? 5번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1998년 12월경에 IMF 아시죠? 그래서 자율화로 돌려버려요. 그럼 분양가 자율화는, 자, 갈게. 그러니까 얘랑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분양가를 인하시켜요? 인상시켜요? 인상시키죠. 자율적으로 받으니까.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하고요. 그럼 질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시세 차이가 안 나니까 투기 수요도 감소하겠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아까 얘는 그냥입니까? 중고주택 가격을 올렸습니까? 근데 얘는 중고주택 가격을 올린 거예요. 얘는 신규주택 가격을 올린 거예요. 신규주택 가격을 올린 거죠. 지금 보고 계세요?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자, 분양가 자율화는 대형주택 위주로 가요. 무슨 주택 위주로 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규주택 공급 증가에 대형주택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시험 문제가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이 나왔다? 그럼 요거는 규제에 대한 거예요? 자율화에 대한 거예요? 자율화에 대한 거죠. 그러면 결론은 5번이 중요해요. 5번에다 별표. 그러면 얘도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되죠. 그러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건 같은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율화가 안 돼? 그러면 그냥이야 다시 규제로 가. 규제가 안 돼? 또 자율화로 가. 밤새겠다 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활용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할게. 규제와 자유라는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여서 책에 대한 걸 요걸 보신 다음에 책을 보시면 읽혀요. 오케이? 근데 마지막 5번은 그냥이야 결론은 같아. 저소득의 주택난이 심화되는 건 같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도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255 가시면 선분양, 후분양 제도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딱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 두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얘기하는데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게 선분양, 후분양일까요? 아직은 선분양일까요? 선분양이죠.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선분양, 후분양을 떠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역사를 본다면 왜 여러분들 강남이 음마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1970년대 아파트를 막 짓고 있어요, 강남. 그래서 1970년대 분양가 규제를 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가 규제하면 그냥입니까? 분양가를 인하시킵니까? 수익성이 악화되죠. 건설하다가 그냥이야 입이 튀어나오죠. 그죠? 입을 막으니까 성대모사도 못하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튀어나오지. 그래서 정주영 씨가 튀어나와요. 그럼 그냥이야 입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선분양 제도가 나왔어요. 무슨 분양이 나왔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선분양과 후분양의 차이점은 들어보세요. 그럼 선분양은 짓고 팔아요? 팔고 져요? 적으세요. 팔고 짓고. 얘는 팔고 짓겠어요? 짓고 팔겠어요? 짓고 나중에 팔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얘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왔거든요. 두 번이나.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은 선분양이죠.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선분양이에요. 모델하우스. 그럼 모델하우스가 있고요. 아직은 선분양입니다.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24평을 3억으로 이제 분양을 해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자, 선분양은 그냥요 팔고 져요. 팔고 주니까 소비자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럼 소비자가 이자 부담과 건설회사의 부도미움을 안고 가요. 그러니까 얘가 소비자가 지죠. 근데 후분양은 그냥요 짓고 팔아요. 지려면 돈을 땡겨야 되죠. 그래서 이자를 건설회사가 내요. 그래서 이자 부담과 자기에 대한 부도위험을 다 공급자가 안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형식적으로는 냈지만 나중에 그냥요 분양가에 전가시켜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나왔던 거는 초기에 팔고 짓기 때문에 초기에 대한 구매자가 이자를 내야 되는 거는 무슨 분양이죠? 선분양 제도가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왜 후분양으로 가야 되느냐면 이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우리가 프리미엄이 형성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이거는 짓고 파니까 시세 차익이 안 나죠. 그럼 투기 수요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주니까 후분양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선분양은 그냥요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그럼 견본주택을 건설회사가 그냥 줘야 돼요? 뿅가게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청약 계약 시점에 견본주택만 뿅 갑니까? 잔금 입지 시점에 부실공사에도 뿅 갑니까? 두 번 뿅 가죠, 그죠? 그래서 두 번 뿅 가요. 부실공사. 그러면은 후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부실공사도 초래되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이 건설회사 이걸 막았으니까 얘는 공급자 위주고 얘는 수요자 위주예요. 나중에 또 제가 박스를 쳐서 요약을 할 텐데 그럼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러면 넘겨보세요. 다 써놓고 내가 넘기시면은 후분양의 단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신다면 지금 아직은 후분양이에요? 아직은 선분양이에요? 그럼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들어보세요.
요 이제 문제점인데, 자, 선분양은 팔고지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럼 공급이 줄어들까요? 장기 공급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후분양은요, 그냥입니까? 집급하니까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건설회사가 돈 빌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가요. 그럼 얘는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감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걸 이제 우리가 건설회사한테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선분양의 가장 큰 목도 부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분할로 하니까 목돈 부담이 커요, 목돈 부담이 작아요. 작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목돈 부담이 커집니까? 커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3억에서 계약금 3천만 원 내고 중도금을 이제 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2천만 원만 내라 그러면 얼마든지 목돈 부담이 이렇게 줄잖아요. 그럼 1순위. 자, 2천만 원 없어. 그냥이야, 이 친정으로 달려가 누워가지고, 엄마, 나 중도금 없는데 어떡하지? 나 죽고 죽으면 안 되지? 아빠 몰래 짱 먹은 돈 있다 주잖아요. 근데 후분양은 2천만 원이 필요해요? 3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 누워요. 엄마 3억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죽어, 이씨. 그래서, 모기지론이야?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금자리 같은 거는 70%를 땡겨주거든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냥이냐? 다 단점에서 나왔어. 단점. 작년 문제예요. 자, 선분양에 비해서 구입하는데 소비자의 초기 부담이 큰 편이죠.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선분양이 이제 아까 이자 부담을 얘가 내는 거죠. 소비자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가 주택 건설업자는 건설 자금에 직접 조달해야 하므로 자금 조달이 어렵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이 감소해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그럼 후분양은 공급 증가다? 감소다? 감소라는 게 떴어요.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매가 있긴 한데 나중에 가고 그냥 공급 감소 외워주시고, 아까 건설 자금 이자 기억나시죠? 잘 나보세요. 아까 이 선분양은 이자 부담을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안고 갑니까? 근데 후분양은 건설회사가 내죠. 근데 형식적으로만 돼요. 나중에 그냥요 전가시켜요. 그래서 건설자금의 이자는 주택건설업자 형식적으로 부담하지만 이러한 차입비용 분양가에 반영되어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도 좀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해 갔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는 좀 괜찮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갈까요? 좀만 쉬십시오.